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참 밖에는 비가 많이 오는데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지금 이제 기체의 성질 2회 우리 한번 문항 풀어보도록 하고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거름종이에 아세톤을 떨어뜨렸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는 디퓨저를 한번 수업을 했던 것 같아요. 실험을 질량 변화를 관찰했다. 아세톤을 떨어뜨린 후 시간이 흐르면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질량이 감소하는 경우 이유 어떤 질량이냐면 여기 질량에 측정을 했더니 요거의 질량이에요. 그럼 아세톤이 들어가서 액체가 똑똑똑똑 떨어져 있다가 조금 있으면 얘네들이 증발해서 확산돼서 날아갑니다. 증발과 확산이 이루어지면 있었던 녀석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질량이 감소하겠죠. 처음에는 뭐 2.0, 여러분들이 실험했을 때는 0.13 이렇게 됐다가 나중에 0.00 이렇게 됐었죠. 이유가 뭐냐? 바르게 설명한 것을 물어봤습니다. 아세톤 입자가 액체였는데 얘가 기체로 변했기 때문에 즉 증발해서 날아갔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3번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사라지지 않아요. 흔적을 남깁니다. 냄새로 풍겨서 공간 어디에인가 있어요. 사라진다고 표현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크기는 불변입니다. 불변. 그리고 거름종에 반응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거름종이 위에 젖어 있게 되는데 결국은 날아가서 원상태로 돌아오죠. 다섯 번째, 아세톤 입자가 다른 종류 물질로 변했다.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아세톤 입자는 아세톤 입자대로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자, 1번을 확인해 봤습니다. 우리 2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2번 왔습니다. 우리 페놀프탈레인 용액에다가 우리 암모니아수를 떨어뜨리면 좀 냄새가 역한 냄새가 나서 선생님이 영상으로 여러분들 보여드렸죠. 자, 여기서 페놀프탈레인 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자 지시약입니다. 지시약, 인디케이터예요. 얘가 애시드, 산이냐 알칼리, 염기냐를 알아보는 거예요. 자, 페트리 접시 가운데 암모니아수를 한 방울 떨어뜨렸다 여기다가. 근데 여기 격자점에는 전부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먼저 놨었죠. 그러면 우리가 이 영상에서 봤었는데 실험에서는 암모니아수가 퍼져나가면서 확산돼 나가면서 페놀프탈레인과 반응했죠. 그렇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 영상에서는 붉게 변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자, 그래서 페놀프탈레인 용액 색깔이 페놀프탈레인 색깔이 안쪽에서부터 안쪽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부터 사방으로 이렇게 변해갔다. 붉게 붉은색으로 변했었죠. 그죠? 요 내용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체크를 해보시고요. 확산에 관한 실험. 자, 암모니아가 물에 녹아 있는데 이 녀석이 섞여 있을 때 암모니아수라고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그랬죠. 확산이 되면서 반응이 일어나. 암모니아수 너는 알칼리야 염기야 라고 알려주는 지시약이라고 그랬습니다. 페놀프탈레인 용액. 참 어렵죠? 여러분들 이 내용 기억하시고 우리가 영상에서 봤던 실험을 머릿속에서 스틸컷으로 잘 기억하고 있다가 이런 게 나오면 이거 별거 아니다 이런 생각으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공부해서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1번에 보니까 암모니아 입자계수가 증가한, 입자계수는 불변이야. 불변. 입자계수 불변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입자는 모든 방향이야. 모든 방향으로 이동한다. 자, 페놀프탈레인 입자가 이동하는 게 아니고 암모니아수 입자가 이동해서 색이 변하는 거야. 얘는 그냥 가만히 있었어. 그지? 누군가 와서 나에게 악수를 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온도가 높아질수록 페놀프탈레인 용의 색이 천천히 아니야. 온도가 높아지면 확산이 빨리 일어나. 그래서 천천히가 아니라 빠르게. 요거는 좀 어렵네요. 이런 내용들은 좀 우리가 4번, 우리가 5번 같은 경우는 실험 결과를 우리가 보진 않았기 때문에 4번으로 체크를 해주시고요.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3번 가보실까요? 자, 3번 왔습니다. 그림과 같이 어떤 입자가 운동하는 모형 설명할 수 있는 현상을 물어봤습니다. 그럼 보니까 요게 액체라고 좀 얘기 안 돼 있는데 담겨 있는 거 보니까 액체예요.
요 위에 있는 면들 있잖아, 여기. 그죠? 여기 있는 면들은 액체 표면인 것 같습니다. 표면. 자, 액체 표면에서 입자가 날아가. 이걸 증발이라고 하죠. 증발. 그죠? 액체 표면에서 입자가 이렇게 기체 형태로 날아가는 것을 우리는 증발이라고 하는데, 보기에 있는 내용과 현상이 무엇이냐 같은 설명할 수 있는 현상, 증발. 주전자의 물이 끓는다. 여기 끓는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증발이 아니고 끓는다. 보일링. 기화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좀 달라요. 바닷물을 증발시켜 소금을 얻었다. 증발과 관련된 내용이네요. 그렇죠? 증발. 자, 마약 탐지견 후각 능력을 이용해서 마약류를 찾는다는 것은 마약에서부터 향기 같은 향기는 아니지만 냄새가 날 겁니다. 이 냄새가 왜 나느냐? 확산하는 거, 입자가. 그래서 후각이 발달한 탐지견이 이 후각 능력을 이용해서 찾아내는 거죠. 이거는 뭐 확산, 얘는 기화. 끓음, 기화는 뭐 같은 얘기라고 맥락에서 얘기하면 증발, 니은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니은을 골라주는 찾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 증발과 같은 현상 찾아봐. 그러면 네가 알고 있느냐?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충분히 할 수 있죠. 자, 4번으로 가볼까요? 4번 왔습니다. 다음 중 입자 운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물어봤습니다. 입자는 한 방향으로만 아닙니다. 모든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가야 되겠습니다. 틀렸습니다. 0도씨 이하에서는 입자는 움직이지 않느냐? 우리는 배우기를 입자는 스스로 움직인다. 에너지를 갖고 있다. 왜냐? 영하 273도씨가 아니고서는 에너지가 있다. 그 온도에 맞는 0도씨 이하, 영하 273도 사이에서 다 움직입니다. 움직이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는 거는 0켈빈, 0켈빈 알죠? 0켈빈. 이게 영하 273도씨에서는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말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0도씨 이하라고 그랬잖아요. 움직입니다. 증발과 확산은 입자의 운동의 증거가 된다. 그렇죠. 증발하고 확산이라고 하는 거는 내 눈에 보이지 않아.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변에서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맡을 수가 있다. 입자가 분명히 움직였다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입자 운동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3번 정답이다. 내가 찾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은 진공이야. 진공. 공기가 없는 거를 우리가 진공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서는 입자가 쏙 들어가면 와우, 내 세상이야. 그쵸?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죠. 걸리적거리는 게 없어. 느리다. 이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틀렸고요. 액체 속에서는 입자 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기체보다는 조금 덜 움직일지는 몰라도, 느리게 움직일지는 몰라도 입자 운동이 일어납니다. 일어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액체에서도 움직이고요. 심지어 고체에서도 입자가 조금씩 꿈틀거린다. 진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틀렸고요. 우리가 원하는 답은 3번이 옳은 것으로 체킹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5번 가보실까요? 자, 5번 왔습니다. 기체의 압력에 관한 설명입니다. 압력. 압력은 충돌 횟수하고 같다고 그랬죠. 충돌 횟수. 왜냐하면 충돌이라고 하는 거는 어느 일정한 면에 입자가 가서 부딪히는 거야. 이렇게 힘을 가하는 거야. 힘을. 어떤 넓이에, 그죠? 그러면 이제 뭐 입자가 어떤 풍선이면 풍선 면이 다 있단 말이에요. 골고 부딪히는 거예요. 충돌 횟수가 많다는 얘기는 결국 압력이라는 거예요. 넓이당 누르는 힘이 압력이란 말이죠.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겁니다. 그러면 옳지 않은 게 뭔지 한번 가볼게요. 기체는 천방지축 모든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아래 방향으로 압력이 가해진다. 누가 정했어요? 아래 방향이라고. 그렇죠? 기체는 모든 방향으로 압력이 가해지는 거예요. 벌써 옳지 않은 게 나와버렸습니다. 1번입니다. 1번을 골라야 돼요. 알겠죠? 1번이 우리가 찾는 답이 되겠다. 옳지 않은 거. 나머지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입자의 개수가 많아지면 선생님 여기에 부딪히는, 선생님 얘기했어요. 부딪히는 개수가 많으면 압력이 커진다고 그랬죠. 이건 맞는 설명입니다. 충돌 횟수가 많아지면 결국 똑같은 얘기죠. 압력이 커지는 거죠.
운동 속력이 증가함. 이게 무슨 얘기냐면 1초에 1m 가는 녀석은 1초에 한 번 부딪힌다고 합시다. 그럼 1초에 2m 가는 녀석은 왔다 갔다 두 번씩 부딪힐 수 있어요. 그래서 속력이 증가하면 압력이 커지는 거야. 왜? 충돌 횟수가 그만큼 2배로 늘어나고 3배로 늘어나고 4배로 늘어나고, 그렇죠. 속력이 뭐냐에 따라서 압력이 커지는 거면서 증가한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다섯 번째, 압력은 단위 면적, 이게 바로 넓이입니다. 단위 면적은 보통 1제곱미터를 얘기해요. 1제곱미터당 입자가 얼마만큼 충돌할 때 가해지는 힘, 이게 정의죠. 압력은. 그래서 파스칼이라는 사람을 개념해서 우리가 파스칼을 압력 단위로 쓴다, 기압 단위로 쓰는데 제곱미터당 어떻게 누르는 힘이다. ATM, 기압이라고 하는 거는 힘이니까 뉴턴으로 가야 되겠죠. 뉴턴 요런 단위를 써요. 사실은 파스칼. 나중에 또 기억을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다 맞구나. 지금 다 맞구나. 그쵸? 제곱미터당 힘의 크기는 뉴턴이잖아요. 넓이당 가해지는 힘이니까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 힘의 단위는 뉴턴, 그리고 여기 압력 단위예요. 파스칼. 자, 우리가 여기까지 5번까지 왔는데 충분히 여러분들이 복습이 됐을 거라고 보고요. 6번 한번 가볼까요? 6번 왔습니다. 가나다라고 있는데 이게 가고 이게 나고 이게 다예요. 이 넓이가 이놈하고 이놈은 닿는 면적이, 여기 이제 닿는 면적이 똑같겠죠. 요거 나다는 닿는 면적이 같은데 요거는 두 개가 있고 요놈 하나니까 이건 질량이 달라. 질량이 다르다는 얘기는 무게가 달라. 무게라고 하는 거는 질량에다가 중력에 해당되는 9.8을 곱해서 결정되는 값입니다. 요놈은 넓이가 좀 달라. 요 단면적이, 요놈은 이게 단면적이라면 요건 닿는 면적이 요만큼밖에 안 돼. 그래서 압력과 질량 관계, 압력과 무게 관계, 이런 거죠. 압력과 무게, 자, 무게에 따라서 압력이 달라지는 거고, 너 면적은 같아야 돼. 그러니까 넓이가 통제돼야 돼. 넓이는 통제 똑같게. 그리고 질량은 다르게 해야 돼. 다르게 한다는 거는 조작한다는 얘기야. 그렇게 한 게 뭐예요? 나다의 실험이겠죠. 나와 다의 실험을 비교하면 되는 거고, 스펀지에 가해지는 압력을 크게 한다. 압력이라고 하는 게 뭐였어? 다시 한번 정리해봐. 압력이라고 하는 게 넓이, 같은 넓이당 얼마만큼의 힘으로 누르느냐, 힘이 바로 무게가 되는 거예요. 무게가 크려면 질량이 크면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넓이는 작게, 단면적은 작게, 접촉면적이야. 접촉하는 단면적은 작게. 왜? 이게 분모잖아. 분모가 작아야 되잖아. 그래야 큰 값을 갖게 되잖아. 압력이. 이걸 잘 못 알아듣는 학생은 넓이가 1일 때 힘이 2라고 하면 압력은 2가 되잖아. 1분의 2. 그치? 넓이가 2가 되고 힘이 2가 되면 2분의 2. 무게는 변함이 없는데, 질량은 변함이 없는데, 넓이가 2배가 되면 이건 1이고 이건 2니까 압력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접촉 면적은 작게 하면 압력이 커지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 질량을 크게 하면 되지. 질량은 크게. 질량은 크게라고 하는 게 이게 결국은 무게, 힘이 크게라는 말과 똑같아. 9.8을 곱하기만 하면 무게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 압력에 관한 정의를 알고 있느냐? 그렇죠? 이 압력이 넓이당 누르는 힘이다. 그러니까 요 힘이 커지려면 어떻게 돼? 이 힘이 커지려면, 그렇죠, 질량이 크면 되는 거야. 질량이 크면 충분히 해결된다. 그리고 넓이가 작으면 분모잖아. 분모. 그렇잖아요? 분모가 작고 분자가 크면 압력이 커진다는 사실, 요거를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거잖아. 이거 뭐 기본적인 내용이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 우리 7번으로 가볼까요? 자, 우리 교과서에 얼음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는 소방대원들이 얼음에 엎드려서 있는 사진을 봤었죠. 이게 뭐냐면 압력을 좀 작게 하려고 그래. 압력이라고 하는 것이 방금도 우리가 했지만 넓이당 누르는 힘이잖아요. 힘은 무게야, 몸무게. 그러니까 소방대원의 몸무게는 일정하잖아. 그러니까 서 있으면 신발이 닿는 이
면적으로 자기의 체중이 실린다. 체중은 무게가 실려요. 근데 엎드려 있으면은 어때요? 배가 이렇게 엎드려 있으면은 엎드려져 있는 넓이가 훨씬 더 신발보다는 커지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 넓이를 키우는 거야. 이 넓이가 커지면 압력은 작아지겠죠. 그렇죠? 압력은 작아져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넓이를 크게 하면 압력이 작아지게 하는 원리죠. 그럼 그런 것들이 뭐냐면 눈이 많이 왔을 때 신발 위에다 덧대는 설피, 요것도 우리 교과서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키는 역시 눈이 왔을 때 눈 위에 닿는 넓이를 크게 하기 위해서 신발 위에다 이렇게 밑넓이 크게 하는 게 스키잖아요. 요것도 해당 사항이 있다. 요것들은 이제 넓이를 크게 한 거라면 스케이트는 아주 짧게, 송곳도 더 작게, 바늘도 더 작게. 그러니까 요 디귿, 리을, 미음은 압력을 크게 하는 거예요. 압력을 얘들은 크게 하는 거예요. 그 압력을 작게 하는 거가 뭐냐? 기역과 니은이야. 그래서 압력을 작게 하는 기역과 니은을 찾아주면 되는 내용입니다. 압력의 정의를 지금 알고 있느냐? 요 얘기입니다. 8번으로 가볼까요? 자, 8번 왔습니다. 기체 압력을 이용한 물건이 아닌 것. 자, 일상생활 속에 적용된 게 아닌 거 물어봤는데 혈압계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우리가 그 혈압계를 보면은 공기를 집어넣어서 공기 압력으로 우리의 팔뚝을 누르면 우리 혈압과 일치할 때까지는 이게 어때요? 피가 소통하지 않게 해서 이용되는 거다. 구조형 안전매트도 이용되는 거다. 자동차 타이어도 압력을 이용하는 거죠. 농구공 역시 어떻습니까? 농구공 역시 압력을 이용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다 어떤 탄성을 이용해 공기를 집어넣어서. 그런데 볼링공은 어떻습니까? 볼링공은 딱딱하거든요. 이거 볼링공은 딱딱해요. 이거는 어떤 충격량을 이용해. 고등학교에서 이제 속도가 있고 질량 있는 것들이 가서 딱 부딪히면은 속도 변화에 따라서 충격량이 강해지면 볼링핀이 튕겨져 나가죠. 근데 충돌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질량과 속력을 이용한 거야. 이건 압력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답을 5번으로 체킹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겠죠. 자, 9번 밑에 보이는데 9번 가볼까요? 자, 9번 왔습니다. 풍선이 부풀도록 하는 방법. 자, 풍선이 부풀도록 하는 방법은 부피를 키우는 방법입니다. 그럼 우리는 압력을 낮게 하면 됩니다. 자, 압력을 낮게 하려면, 작게 하려면 입자 개수를 줄인다든지, 그렇죠? 그런 거 생각해 봐야 돼요. 여기는 지금 보니까 샤를 법칙도 살짝 껴 있어요. 자, 우리는 이제 풍선에 공기를 많이 넣는다는 얘기는 그 입자를 많이 집어넣어서 충돌 횟수를 증가시키는 거니까 기억은 당연히 보일 법칙에 해당되는 내용을 골라줘야 돼요. 요 니은은 따뜻한 물에 넣는다. 이거는 샤를 법칙입니다. 샤를 법칙. 이 샤를 법칙에는 기본적으로 우리 지금 배우지 않았어요. 요거는 온도를 변화시키는 거거든. 온도 변화. 근데 우리 보일 법칙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온도를 불변이. 온도는 통제했어요. 온도는 일정해. 이 내용은 여러분들 어려워해야 당상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배우지 않았어요. 요것도 그렇지만 맞아요. 요거는 샤를 법칙 이용해. 그렇지만 요거는 패스해도 될 것 같은데, 자, 압력을 가한다, 증가시킨다 안 되고요. 속도를 느리게 한다. 풍선 안에 입자의 속도. 자, 속도는 운동 속도 빠르기라고 그랬죠. 이 빠르기는 기본적으로 온도와 관련돼 있어요. 온도와 관련돼 있어. 그러니까 뭔가를 느리게 한다, 온도를 변화시킨다는 얘기는 샤를 법칙과 관련돼 있는 건데, 이거는 좀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죠? 부풀도록 하는 건 반대로 가야 돼. 빠르게 하긴 해야 되는데 느리게 하는 건 안 돼. 그래서 이거는 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을 고르면 된다. 여기서 조금 거시기한 것은, 그죠? 거시기하다는 얘기는 우리가 사실 법칙을 좀 배우지 않았는데 그 예를 좀 냈다는 게 좀 거시기하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기억만 기억하시고 니은은 샤를 법칙 때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9번도 자 정리했고 10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10번 왔는데 이제 다음 중 원리가 있는데 다르대. 그 하나를 찾아봐라. 어떤 거냐, 어떤 원리냐 이런 얘기야. 자, 우리가 호핑볼 우리가 봤는데 짐볼 같은 게 앉으면 압력을 가해서 부피를 작게 한다. 이게 이제 보일 법칙이죠. 압력과 관련돼 있어요. 높은 산에 올라갔더니 압력이 낮아져요. 압력이
압력, 이건 좀 앉았다는 얘기니까 이건 압력을 크게 한 거예요. 요와 살피 헷갈리면 안 됩니다. 앉았다는 얘기고요. 압력을 크게 하니까 부피가 작아졌다 이런 얘기고요. 높은 산에 올라가면 압력이 낮아지는 거예요. 압력이 낮아지니까 부피가 커졌다. 부피가 커졌다. 이것도 보일 법칙입니다. 이거는 지금 얘가 같습니다. 신발 밑장에 공기 주머니에 공기를 넣었어. 무게가 실리면 작아진다. 이것도 보일 법칙 맞습니다. 다 요거는 보일 법칙과 관련된 내용들이 1, 2, 3번은 찌그러졌어 탁구공이. 근데 원래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부피가 커진 건데 뜨거운 물이라는 거는 온도를 높인 거예요. 사실 온도가 변화되는 거는 보일 법칙과 관련이 없어. 보일 법칙은 온도가 일정한 거거든. 그러니까 온도가 일정해야 되는데 얘는 뜨거운 물에 넣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시원한데 뜨거운 물에 넣었다. 온도를 변화시켰다. 온도를 올려줬다. 이거는 샤를 법칙입니다. 샤를 법칙. 알겠죠? 이것도 우리가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학생이 틀릴 것 같은데 4번은 지금 달라요. 원리가. 공기를 가득 페트병을 깊은 바다 쪽으로 가면 수압이 커져서 부피가 작아져. 압력이 커져서 부피가 작아진다. 보일 법칙입니다. 그래서 다 원리가 1번, 2번, 3번, 5번이 같은데 4번만 샤를 법칙이야. 우리 샤를 법칙 배우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는 1, 2, 3, 5번에 관한 내용은 같은 보기구나라. 요 내용 압력과 관련 있구나. 요거를 새겨두면 되겠습니다. 11번으로 가보실까요? 우리 11번 왔어요. 근데 우리 이제 교과서에 자동차를 기체 입자에 비유했죠. 기체 입자.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자동차를 기체 입자라고 할 때 상자의 크기는 부피죠. 기체의 부피다. 자동차의 상자 벽의 충돌 횟수는 기체가 충돌하는 거야. 기체 입자가 벽에 충돌한다. 충돌하는 횟수를 얘기한다. 다 우리가 매칭 시켰습니다. 아마 연결을 해봤었습니다. 그럼 기체 압력과 부피의 관계를 입자 모형으로 설명해봐라. 그럼 어떻게 말해야 되냐면 기체 입자의 기체가 기체 입자죠. 기체 입자가 어떻습니까? 부피가 작아지면 부피가 작아져. 즉 상자가 작아진 거죠. 이 상자가 넓었다가 작아지면 부피가 작아지면 충돌 횟수가 벽에 충돌하는 횟수가 증가해요. 그래서 압력이 커진다. 여기서 선생님이 여기까지 쓰다가 요거 쓴 거를 그대로 이용해서 여기까지 쓴 거예요. 상자가 작아졌다는 얘기는 부피가 작아. 아유 우리 교실 좁아졌어. 저리가 나 지금 더워 죽겠어. 부딪혀. 그래서 압력이 세진다. 이런 얘기들 선생님 많이 했습니다. 11번 확인해 봤고요. 12번으로 가볼까요? 자, 우리 12번 왔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같은 용기에 기체를 넣고 용기에 올려놓은 추는 이제 외부에서 주는 압력이다. 하나, 두 개, 네 개. 1기압, 2기압, 4기압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증가시켰어. 압력을 크게 했어요. 변화시킨 온도를 관찰했는데 온도는 지금 일정합니다. 대기압은 0이었다. 대기압은 0이었대요. 이건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대기압은 원래 1기압이요. 1기압. 1을 보태니까 추 하나 넣으면 1 더하기 1에서 2 이렇게 가라는 건데 0이었으니까 0 더하기 1에서 1이다. 뭐 추의 무게만이 작용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가나다를 바르게 비교한 것은 뭐냐? 입자의 개수는 변함이 없습니다. 불변이야. 실험할 때 입자의 개수는 불변이야. 우리 교실이 좁아진다고 해서 우리의 학생 수가 줄어든 건 아니다. 부피와 압력을 곱한 것이 일정하다. 이게 바로 보일 법칙입니다. 보일 법칙. 그래서 바르게 비교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2번이잖아요. 그죠? 속력은 지금 온도가 일정하다. 여기 온도가 일정하다. 온도와 관련된 게 빠르기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어. 빠르기. 그러니까 이거는 속력은 일정해야 됩니다. 모조리 다 같아야 돼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충돌의 수는 알다시피 압력이 센 곳이 부피가 작은 쪽에서 충돌의 수가 크다. 압력이 큰 곳에, 그러니까 가가 나보다 작고 다가 가장 크다. 반대로 돼 있죠. 4번도 틀렸고요. 입자 사이 거리도 입자 사이 거리가 지금 어떻게 비교하면은 다에서는 가장 작겠네요. 그렇죠? 지금 입자 사이 거리는 얘가 가장 멀고 얘가 가장 좁잖아요. 지금 그래서 사이 거리가 가나다. 이것도 맞게 되는 지금 요 내용으로 체크가 돼야 돼요. 바르게 비교한 것은 답이 2개. 띠용.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거리가 다가 가장 작죠. 자, 그래서 요거 12번 우리 부피가 작아지면 어때? 생각해봐. 부피가 작아져. 그러면 압력이 커져. 그치? 외부의 압력이 커지면 내부의 압력도 커지는 거야. 같은 압력이 될 때까지 이렇게. 부피가 작아지면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져. 거리가 가까워져. 알겠죠? 가까워져. 충돌의 수가 많아진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4번과 5번은 반대로 나와야 돼요.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나오면 안 된다. 자, 12번까지 해봤고요. 13번으로 가볼까요? 자, 우리 13번 왔습니다. 그림과 같이 피스톤의 주사기를 60mm에 맞추고 압력계를 연결했다. 0.2기압씩. 우리 교과서에는 50부터 넣고 0.2기압씩 증가시키는 건데, 어쨌든 자, 여기 보니까 1.0, 1.2면 0.2기압씩 증가시킨 게 맞죠. 0.2기압씩. 그래서 1.4, 1.6, 1.8이 0.2씩 증가한 압력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처음 부피가 60이었으니까 보일 법칙은, 자, 보일 법칙은 뭐냐? 보일 법칙. 온도가 일정한 상태죠. 지금 온도 일정 상태. 보일 법칙은 압력과 부피의 곱이 일정하다. 이거죠. 한번 곱해봐. 1과 60. 1과 60을 곱하면 60이 되면 됩니다. 60. 곱하면 60이 되고 곱하면 60이 되고 곱하면 60이 되고 곱하면 얘들이 60이 됐다. 이 상태를 알고 그 보기 내용을 한번 가볼게요. 문제에서 1번, 2번을 줬는데 첫 번째 문제, 자, 13번에 첫 번째 문제 한번 가볼까요? 자, 1번 문제 보세요. 지금 보니까 아까 우리가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60이 되는 거예요. 30ml가 되려면, 자, 부피가 30ml면 곱해서 60이 나오려면 뭐면 됩니까? 압력이. 그렇죠? 2기압이면 된다. 그렇죠? 2기압이면 된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프리를 여기 씩 쓰고 답 썼죠. 자, 그러면 피스톤을 누른다. 피스톤을 누른다는 얘기는 압력이 커지고 부피가 작아지는 건데, 자, 부피가 작아지는 거죠. 그랬을 때 기체 입자의 개수, 입자 사이의 거리, 충돌 횟수를 물어봤는데, 일단 이거 갑시다. 부피가 작아지면 압력이 커지는 거예요.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입자의 개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불변. 입자 사이의 거리는 부피가 줄어들었잖아. 그럼 어떻게 돼? 가까워져야지. 가까워져야 돼. 가까워진다. 충돌 횟수는 압력이 커져야 되니까 증가해야 되는 증가. 충돌 횟수가 증가해서 압력이 커진 거죠.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서술해 주면 됩니다. 자, 입자의 개수는 변하지 않고 불변이고, 입자 사이의 거리는 가까워지고, 충돌 횟수는 증가하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1번, 2번 원하는 문제의 답을 우리가 써봤습니다. 이제 14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14번 왔습니다. 주사기 안에 작은 풍선을 넣는데 피스톤을 당긴다. 이쪽으로. 그러면 부피를 크게 하는 거예요. 피스톤 안에 부피를 크게 하면 압력은 작아져요. 그렇죠? 압력이 작아져. 부피를 크게 한 거예요. 요 내용인데 밑에 보기를 보기 위해서 밑으로 한번 당겨 볼게요. 자, 그래서 풍선에 일어나는 변화로 옳은 걸 물어봤잖아요. 자, 풍선이 가해지는 압력. 자, 풍선에 가해지는 압력도 작아져야 돼요. 외부 압력이 작아지면 같이 작아져서, 이 압력이 작아져서 외부의 부피가 풍선의 부피가 커져야 되는 거죠. 입자의 크기,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입자 크기는 불변이라고 그랬어요. 개수도 불변입니다. 증가하지 않습니다.
자, 속력이 빨라진다는 얘기는 온도와 관련이 있다고 그랬는데 온도가 일정하니까 지금 속력은 빨라지지 않습니다. 다 틀렸네요. 지금 1, 2, 3, 4번이. 5번을 찾아보면 되는데 거리가 멀어지는 게 맞아요. 부피가 커진다는 얘기는 거리가 멀어진다. 원격연애 이 성공하기가 힘들다고 했었어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뭐 그런 거 잘 생각해보고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번 15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이제 15분 왔는데 압력과 부피 관계 보일 법칙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4V P 요 넓이는 요 지점의 A점이면 A점에서는 압력과 부피를 곱하면 P하고 4V를 곱한 것 같다. 마치 고등학교 내용 같네. 이 그래프가 4 곱하면 4PV가 되어야 되죠. 모든 여기도 4PV 여기도 4PV 여기 V면 요 가는 압력이 4P가 되어야 4PV가 되겠죠. 요거는 이제 알고 이제 아래에 있는 내용인데 가는 4PV다. 뭐 이거 당연히 이건 맞는 거예요. 자, 부피와 압력을 곱한 건 항상 일정하다. 요거 맞는 거예요. 1번, 2번. 옳은 걸 모두 고르라고 했는데 1번, 2번밖에 없어. 나머지 다 틀렸어요. 기체 외부의 압력과 기체 압력은 같아야 돼요. 외부의 압력만큼 기체의 압력도 똑같아지는 거예요. 나머지 내용들 보기 위해서 잠깐만 내려가 볼까요? 3번 했고요. 다르다고 같다고 그랬고요. 자, 4번에 보니까 압력이 증가하면, 자, 압력이 이제 이렇게 증가하는 거예요. 이렇게 증가하면 기체 입자 속력은 아까 온도랑 관련이 있으니까 이건 아니라고 그랬죠. 온도가 증가한다. 이건 틀린 거예요. 기체에 가해진 압력이 2배면 부피는 2분의 1배로 줄어들어야 반비례가 되겠죠. 그죠? 이런 내용입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수업 시간에 질문하시고 계속 반복적으로 학습을 해보세요. 속도를 한 2배로 돌려서 한번 계속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